볼게요. 소송 걸릴 때 근거 자료가 되긴 하겠다. 나중에 학원비 반환 소송 같은 거. 수업을 그따구로 해놓고 어떻게 학원비를 받아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걸리면. 몰라. 누가 보겠어. 아무도 안 본다는 생각하면서 올리긴 하는데. 우리 집 애들만 봐. 우리 집 애들이 아빠 유튜브 나온다 하면서 딸내미가 좋아서 좋아요 눌러주고 하더라고. 구독, 좋아요 막. 우리 집 딸내미가 구독, 좋아요 엄청 많이 해주거든. 막 여기저기 다 해줘 다녀. 너무 가벼운 딸내미. 아들내미는 요새 계속 그 괴수 장난감에 빠져있어. 오덕이야 내가 볼 때. 일본으로 유학 갈 것 같아. 얘가 하는지 보면 계속 일본 여행 가자 그래. 틈만 나면. 그래서 일본 여행 가서 뭐 할 거냐면은 딴 걸 안 해. 거기 요도바시 카메라라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이마트 같은 데가 있어. 거기 이제 장난감 코너를 가면 이제 일본이니까 일본 그 애니메이션 장난감이 되게 많단 말이야. 완전 한층 통째로야. 거기를 가는 거 좋아해. 일본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 거기만 가. 뭐 일본 음식? 일본 관광지 아무것도 없어. 쇼핑몰 하러. 이럴 거면 그냥 인터넷 사는 게 더 싸지 않냐? 비행기 값을 굳이 들어가면서. 그런데도 와서 직접 보고 골라야 된다고 하더라고. 대단한 놈이야. 정상이 없어 우리 집은. 아빠 엄마가 특이해서 그런가. 애도 특이하단 말이지. 자, 질문할 거니까 번호부터 하고요. 이제 그리고 시간 남으면 저번처럼 그 이제 유리함수, 유리식과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알겠죠? 자, 우선은 숙제한 거 중에 질문할 거. 143번. 또. 151번. 응? 151번. 어디에 피고 있는 거야? C를 펴, C 함수. 74쪽. 어? 109번. 또 135번. 자, 더 없나요? 약간 이렇게 숙제가 좀 밀리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던데 이게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 고쟁이는 양은 안 많았단 말이야. 난이도는 좀 있어도. 그래서 고쟁이는 좀 국제로 따라오다가 지금 약간 이제 몸도 힘들지, 바빠졌지, 학교 막 소집이라고 막 하면서 꼬였지,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 자이스톤이 좀 양이 많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일부러 홀짝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은근 숙제 밀리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고 합시다. 질문이 이거밖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우리 반 레벨상. 숙제 나오는 거 보면 알아.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질문 나오는 거 보면. 좀 밀리신 분들은 주말에 좀 가다듬어 오세요. 알겠죠? 자, 더 없어요? 101번. 143. 자, 더 없으면 147번? 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간 또 있으면 말해주세요. 자, 10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01번은 몇 쪽이냐? 교재 83쪽에 있네요. 자, 내 함수 A, B, F, G, H, J에 대하여 합성함수 중에서 정의되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자,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야. 컴퓨터로 치면 이제 코딩을 했어. 코딩을 했는데 입력값과 대입값이 쭉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틀어지면, 내가 가지고 받을 수가 없거나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에러가 나겠죠. 그럼 이제 코딩 에러 나면 이제 신나게 또 에러를 찾아 떠나가서 막 코딩하신 분 고치면 또 딴 데가 에러 나고 그러거든. 왜냐면 이 전체 큰 로직에서 뭐 하나 바꾸면 뭐가 또 틀어지고 이러더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항상 코딩하신 분들은 그 코딩을 해서 이제 에러를 고치는 게 일상이고, 자, 우리가 함수로 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주고받는 과정이죠. 합성함수면. 그럼 그 연계 과정상에서 제대로 못 주거나 제대로 못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먼저 선행하는 함수의 치역이 당연히 어디 포함되어 있어야 돼? 후행하는 함수, 뒤에 나오는 함수의 정의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삐져나가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런 거야. 일단 F가 A에서 B로 가. 그리고
G는 B에서 A로 가고요. 그리고 H는 A에서 C로 가게 정의가 돼 있고 J는 C에서 C로 간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기억. 우선은 F 합성 G를 하면, 자, 우리가 뭐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G를 먼저 하죠. 그러면 B에 해당하는 X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A가 나오고 그걸 다시 F에 집어넣는데 별 문제 없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 얘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오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B에서 A로 가서 다시 B로 나왔죠. 이렇게 연결되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정의가 된다는 건 이제 합성함수가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자, 니은 보시면 반대로 했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F 입장에서는 A에서 B로 가는 데이터를 집어넣었어. 근데 이 B라는 애를 받아줘서 G가 자, 잠깐 니은도 되지. 얘도 B에서 다시 A를 토해내는 과정이라면 별 문제 없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연결상의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디귿은 어떨까요? 디귿은 F 합성, G 합성, H래. 그러면 자, H에서 A에서 C로 토해낸 다음에 이 C를 이 B에서 A로 가는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C라는 애가 B의 부분집합이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C가 B에 없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걔는 화살표를 쏟아 중간에 화살표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게 이제 리을도 안 되고 미음은 되거든요. 자, 리을 볼게요. 리을 보시면 H 합성 J거든요. J를 먼저 하죠. 그러면 C에서 C로 쏘고, 근데 얘는 A에서 C로 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연결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리을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음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쏙 들어가야 끼우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파이프 연결하듯이 할 때 머리가 꼬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려면 맞아 떨어져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안 맞고 삐져나가면 못 끼우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처럼 이렇게 연결이 딱 예쁘게 되면 돼. 예쁘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반대로 하면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성립하게 하려면 이게 참이 되게 하려면, 아니면 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 뽑아내면 이제 포함 관계들이 만들어지잖아. 맞나요? 그래서 그런 포함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109번 보겠습니다. 자, 109번 보시면 두 함수에 대하여 합성함수에서 57을 만족시키는, 이건 계산 문제인데. 자, 헷갈리는 요소는 요소가 있나요? 지금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아니, 얘가 원래는 그 x 범위에 따라 g 함수의 범위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막 원래는 막 고민을 해야 돼. 막 이게 이거보다 클 때 작을 때 상황을 나눠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안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봐봐, 이렇게 돼서 사실 난 고민을 안 해도 돼. 왜냐면 원래 이게 A 관련된 식이 아니야.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A보다 큰지 작은지 헷갈려. 그럼 상황을 나눠서 얘가 A보다 클 경우 작을 경우 나눠서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뭐가 나왔어? A 더하기 1이 나왔으니까 누가 뭐래도 A 더하기 1은 A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간단해질 것 같은데? 자, 뒤에 게 헷갈리는 건가? 자,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좀 헷갈리겠네. A 범위가 다르니까. 자, 요거는 헷갈릴 게 없는 거죠. 얘는 요런 식으로 돼서 바로 어디에 넣게 되는 거예요? 제곱인데다가 대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단을 계산하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놈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왜? 자, 두 번째 놈은 F에다가 G4를 집어넣어요. 근데 G4가 얼마인지가 헷갈리는 거야. 왜? 4라는 놈이 A보다 큰지 작은지가 모르니까. 그래서 상황을
내가 직접 또 나누겠죠. 1번 A가 아니 4가 A보다 작은 경우 4가 A보다 작은 그러니까 A가 4보다 큰 경우 자, 요 경우는 어디다 넣어요? 2x 빼기 6에다가 넣으라고 했어. 맞아요? 그래서 2x 빼기 6에다가 넣으면 얼마죠? 2가 되겠죠? 8 빼기 6이니까 맞죠? 그래서 결과로 2 더하기 A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 A가 보다 4가 크거나 같을 때. 요 경우에는 X제곱으로 들어가니까 16이 돼서 16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차피 이쪽은 고정이고 이쪽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여기는 뭐가 나오죠?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다? 그게 57이다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7이 57이다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풀면 끝나죠? 풀면 얘는 A제곱 더하기 3A 빼기 54는 0이다. 그래서 A 빼기 9 더하기 9 A 빼기 6은 0이다. 그래서 A가 4보다 크면서 이거 만족하는 A는 얼마죠? A는 6 나오죠. 이쪽 편은 A제곱 더하기 3A 빼기 40은 0이다. 그래서 A 더하기 8 A 빼기 5는 0이다. 그래서 4보다 작거나 같은 놈 중에서 만족하는 A 구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이 둘을 더한 S의 제곱에 10을 곱하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10 해서 40이 최종 정답이 몇 번일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상황을 나눠야 돼. 내가 나눠야 됩니다. 내가. 문제에서 나눠주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흔하게 나오죠? 고등학교 문제는 대부분 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세팅해서 풀게 나옵니다. 아우 덥다. 요새 요새 참 뉴스 보면 재밌는 게 많아. 의대 인원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싸우고 있고 병원에 지금 전공의들이 다 사직서를 냈다 이러고 있고 막 뭐 현재 정권이 막 되게 거칠게 막 하는 편이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정원을 늘린다는 거에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나도 반대라서 천천히 좀 조율해가면서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선거 관련된 것도 정신없고 막 재밌어요. 4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됐죠? 요거 됐고 그 다음에 135번 봅시다. 여러분은 뭐 선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은 이제 학교 생활이 걱정이긴 할 거야. 그치? 고등학교 생활 잘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죽어라 첫 번째 시험은 되게 잘 치는 게 중요하거든. 이게 약간 영향을 많이 받아 첫 번째 시험에. 그래서 중간고사를 진짜 열심히 준비하긴 해야 될 거야. 이 사람이 약간 처음 시험에서 시험 점수가 되게 많이 고등학교 성적에서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135번 봅시다. 집합 X에 대하여 fx 화살표 x가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대응 1대 f는 f 역함수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자, 여러분 요 표현을 한번 볼게요. 딴 거보다 f는 f 역함수다.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양변에다가 f를 합성을 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f 합성 fx는 이쪽 편은 f 합성 f 역함수니까 뭐가 되죠? 자기 자신 되죠. 이겁니다.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어떤 애였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개수 구하는 법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일자로 가는 거 있거나 두 개가 짝을 지으면 된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몇몇 개수인 걸로 하면 크로스인 거였고, 이게 그래프로 치면 어떤 거였죠? 그래프로 치면 이게 이쪽이 더 설명이 편한 거야. F를 그리고 걔를 Y는 X 대칭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구하면 돼요. 그게 요거 만족하는 애였거든. 그것도 내가 저번에 한번 지난 시간에 문제 때 설명을 했어요. 그 프린트물 나눠준 거에서.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했는데도 기억 안 나면 꼭 제발 복습을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표현과 요 표현을 푸는 법이 지금처럼 원소의 개수가 끊어지게 나온, 그러니까 모든 실수 그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끊어지게 나왔을 때는 어떤 케이스다? 이렇게 크로스로 가거나 일자로 가는 요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뭐라고? 이건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 F가. F를 내가 대충 그릴게. 대충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생긴 F라는 그래프가 있대. 그러면 이거를 Y는 X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쳐요. 강제로 만듭시다.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은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요. 왜? 얘가 A, B면 얘가 B, A잖아. 얘는 C, C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일자로 가는 애는 이 Y는 X 위에 있는 점. 이 크로스가 되는 점은 여기 이렇게 대칭시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나온 교점에 해당하는 애들이 요 크로스에 해당하는 애들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적으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고, 됐죠? 지금처럼 끊어지게 원소의 개수가 딱딱 끊어지는 집합 형태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말한 것처럼 원소가 4개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3개짜리 안 했잖아. 우리 4개짜리로 다 보여주지 않았나요? 외우고 있어요, 저는 아예. 4개짜리면 일자로 가는 거 포함해서 몇 개냐면, 그러니까 10개예요, 10개. 10개였죠. 근데 항등함수 다 일자로 가는 거 하나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몇 개겠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9개입니다. 그러니까 4개짜리는 외워두면 편하다고요, 그래서. 자, 그때 어떻게 되는지 기억 안 나나? 자, 보여줄게요. 첫 번째 케이스, 지금 제거하라고 하는 요거 4개짜리가 항등함수죠. 그럼 일자로 4개 생기니까 이거 항등함수 개수, 함수 자체는 1개예요. 한 가지. 함수 자체의 방법수는 한 가지고요. 맞죠? 어떤 케이스를 얘기한다? 이렇게 가는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요게 항등함수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 2개랑 그 다음에 크로스 한 쌍. 요 케이스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일자로 가르게 하는 거. 그러면 이 크로스 되는 거 2개만 딱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C 2에서 몇 가지였다고? 6가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4C가 싫으신,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손으로 직접 구해야겠죠. 어떻게? 1, A, B, AC, AD, BC, BD, CD. 손으로 직접 구해도 6가지인 거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3번은 뭐였어요? 3번은 그냥 이렇게 크로스하는 게 2쌍인 경우죠. 자, 이 경우는 몇 개예요? 3개죠. 왜 그런 거야? 내가 A랑 B를 고르면 자동으로 C랑 D가 짝을 이뤄 안 이뤄? 이루죠. 그러니까 나는 A랑 짝을 이루는 A의 개수만 구하면 자동으로 나머지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경우의 수 배우신 분들은 4개를 2개인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4C2에 2C2에 2팩분의 1이라고 외우고 있겠죠. 자, 뭐 편한 걸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AC, BD, AD, BC 이렇게 쌍을 이루는 방법이 총 몇 가지? 3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1가지, 6가지, 3가지에서 총 10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요거 빼고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유형 18번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나는 요렇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그래프 푸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2가지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니까 꼭 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 세하고 시험지 보니까 또 이상한 거 있던데. 함수 막 저번에 관계식 문제로 막 더럽게 된 거. 여기 진짜 이 동네는 쉽게 내진 않아. 쉽게 내진. 여러분 나중에 막 그 다른 지역 학교 시험지 하나 구해서 풀어보면 알게 되는데 진짜 달라요. 공부하는 레벨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거지. 또 우리가 서울 뭐 강남 쪽이라서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또 뭐 과거나 이런 데 들이밀면 또 다른 얘기니까. 외고는 요즘 수학 잘 안 하는 분위기긴 해요. 외고는 수학을 막 열심히 하진 않아요. 막 수학 되게 잘하진 않는데 과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리고 지역의 그 지방에 있는 몇몇 그런 사립 전국 단위 그런 자사고들은 막 진도를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1학년 1학기 때 수상수화 나가고 1학년 2학기 때 수원 수투 나가고 2학년 1학기 때 미적하고 막 이러더라고. 막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런 애들하고도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니까 항상 좀 못하는 애들이랑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애들이랑 비교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그 지방에 그런 시험지 푸는 애들 그런 시험지 시험 치는데도 막 3등급 4등급 나온 애들 있잖아. 걔들은 어차피 여러분하고 경쟁을 안 합니다. 애초에 노리는 대학과 의 모든 게 달라요. 마주칠 일이 없어. 애초에 약간 그 게임으로 치면은 서버가 달라. 거의 쟤들 막 브론즈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 골드에서 막 보고 있으면 맞지?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위쪽을 바라보세요 항상. 자, C143번 보겠습니다. 집합 x가 -2, -1, 0, 1, 2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었어.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어떻게 만들었다고? 1대1 대응으로 만들겠지 함수를. 맞습니까? 자, 1대1 대응으로 만들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가를 보세요. 일단은 f 역함수 -2를 한 거랑 그 다음에 f 이렇게 쭉쭉 했는데 그 둘을 더해서 얼마가 나왔대? 4가 나왔대. 근데 생각해봐. 지금 내가 가진 게 -2, -1, 0, 1, 2밖에 없는데 결과값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오려면 각각이 얼마란 얘기야? 각각이 2란 얘기예요. 아니면 불가능하잖아. 내가 3이 있으면 차라리 고민을 할 거야. 3이 있으면 3, 1과 2, 2를 나눠서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최대가 2잖아. 근데 둘이 더해서 4가 나왔다는 건 사실 각각이 2라는 얘기를 그냥 주기 싫어서 꼬아서 내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를 얻은 거야? 일단 가에서 봅시다. F 합성 F-1을 했는데 2가 나온다는 얘기고 같은 식으로 F 역함수 -2를 했을 때 2가 나온대. 야, 요거는 이제 바꾸면 어떻게 돼? F2가 얼마다? -2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F2는 -2가 된 거고 F 역함수 F-1이 얘가 내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얘를 A라고 하면 FA가 2다를 얻은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를 볼게요. 자, 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K가 0일 때 1일 때 이렇게 주면 직접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일단 0을 집어넣으면 K에 0을 집어넣으면 F0 곱하기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K에 1을 집어넣으면은 F1과 F-1을 곱한 애가 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봐봐. 지금 보세요. 일단 F-2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F0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얘들을 뭐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1대1 대응이고 F2가 -1이었으니까 남은 게 뭐가 남았죠? 좀 따로 집합 만들어 놓을게요. 이 -2, -1, 0, 1, 2가 있고 이게 다시 -2, -1, 0, 1, 2로 가는 구조인데 일단은 요거 하나 찾아놨잖아. 그러면 남은 애들이 갈 수 있는 게 요 4개예요. 맞습니까? 요 4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FA가 2다 얻어냈고, 자,
이거는 정리만 해야겠네. 아우, 복잡하게 돼 있구나,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F-1이 일단 될 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봐봐. F-1이 A고 FA가 2야.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요? -1이 -1로 가면 계속 -1이니까 일단 F-1은 -1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계속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F-1이 -1은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두 단계를 거쳐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F-1이 일단은 -2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맞죠, 여러분? 왜냐면 F2가 이미 -2를 가졌잖아. 그쵸,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가능한 게 뭐예요? F-1이 가능한 게? 자, 이게 지금 봐봐. F-1이 또 2면 또 돼요, 안 돼요? 얘가 2면, 봐봐봐. 얘가 2면 F2가 또 2가 돼서 둘이 2로 가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하면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A인 F-1은 얼마다? 0 또는 1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상황을 1일 때와 0일 때로 나눠서 하면 되겠죠? 1번 F-1인 A가 0일 때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자동으로 F0은 얼마가 돼요? FA가 2라며 앞에서 F0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 -1이 0으로 가고 0이 2로 가게 세팅이 되는 거야. 됐나요? 맞아, 아니야, 얘들아? 맞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조건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F-2와 F1이 남아있는데 걔들이 갈 수 있는 게 -1과 1이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쪽 편이 0이 되니까 얘는 사실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F1은. 근데 F0이 2가 되니까 얘가 무조건 음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자, 문제가 안 생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 상황에서는 F-2가 -1, F1이 1로 가서 예쁘게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정답이겠지. 2번은 안 될 거 아니야, 100%. 자, 2번도 안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번이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죠. 2번 F-1인 A가 1이라고 칩시다. 1이라고. 그러면 F1은 2가 되는 거죠. 구조상.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둘의 곱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네. 나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맞는 거죠. 그럼 이제 정답 구하라고 하는 거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6배의 F0은 12고요. 거기다가 5배의 F1하면 5고요. 그 다음에 2배의 F2 하면 빼기 4가 돼서 정답이 1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분히 논리적인 상황을 정리하셔서 푸시면 풀리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몇 개 풀어보시면 금방 될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되고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문제일 거야, 아마. 나중에 시험 때는. 자,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만 더 하면 되네. 야, 진짜 윈터도 끝나가는구나. 다음 주 목요일까지니까 오늘 이제 빼면 거의 거진 5일, 6일 남았네. 오늘까지 하면 7일. 아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윈터 10일 남았다 막 이런 데도 많고 막 지금 이제 날짜로 치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이름을 하면 좀 중간에 막 쉬는 날 있어야 되는데 그치 얘들아? 쉬는 날 없이 또 바로 이제 정규반 들어가려니까 좀 너무 빡빡해. 원래 이런 거 하나 딱 한 뭉치 끝나면은 하루는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목요일날 막 논다든가 맞지? 마무리만 하고 쉰다거나 그런 날 바로 필요한데. 아휴. 자, 이어서 14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x는 1, 2, 3, 4, 5고요. x에서 x로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또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자, 1대1 대응인 상황에서 f1 2배 f3 한 개 12고 뭐 그 다음에 뭐 계산하면 또 2고 뭐 해서 나머지를 구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집합 자체는 1부터 5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숫자적인 제한이 1, 2, 3, 4, 5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F1 더하기 2배 F3을 했는데 이게 일단 12가 나왔대. 생각해봐. 여기서 큰 거를 고르게 최대한 큰 걸 집어넣으면 얘가 5 2개 가지고 얘가 4 가질 때 최대치가 얼마야? 최대치가 14야. 근데 12인 거 보면 일단 큰 거 넣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합상. 맞죠?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어떤 게 가능하냐면 사실 뻔해요. 사실 누가 봐도 어떻게 될지가 느낌이 오죠? 뭐뭐 있어요? 여기서 얘가 5 2개를 가지고 맞나요? 얘가 2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맞나요? 얘가 4를 가졌을 때는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불가능하죠. 맞나요? 그리고 반대로 얘를 키웠다고 쳐봐. 얘가 5라고 치면 얘가 7이 나와니까 말이 안 되고 얘가 또 4면 4가 나와니까 말이 안 돼. 없네? 그래서 이미 뭐밖에 없다? F1은 2다. F3은 5다라는 거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게 세팅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F1은 구했고 같은 식으로 F3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힌트가 뭐였냐면 F 역함수 1과 그 다음에 F 역함수 3의 차이가 2래. 됐나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집어넣으면 1이 나오나요?를 쓰면 되는 거고, 맞죠? 내가 이걸 A라고 하면 FA가 1인 거고 이걸 B라고 하면 FB가 3인 건데, 지금 그럼 보세요. 자, F1이 자, FA가 1이고 이게 FB가 3이고 A 빼기 B가 2라는 거죠. 근데 이미 2, 5 나오는 1, 3은 빠졌어. 그리고 나서 둘의 간격이 2칸인 애가 누가 남았죠? 1, 3 아니면 2, 4 밖에 없잖아요. 1, 2, 3, 4, 5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힌트를 또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 4고 너 2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말고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2칸 차이 나는 게 1, 3, 5가 2칸씩 차이 나고 그 다음에 2, 4가 2칸씩 차이 나는데 1, 3을 이미 써버렸거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정리하면 F4가 1이고 F2가 3이래. 그럼 끝났죠? 그럼 F5는 얼마야? 1, 2, 3, 4, 5 중에서 화살표 못 받은 애한테 가야 되니까 3이죠.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4 더하기 F 역함수 4는 F4는 1이고요. F 역함수 4는 5니까 6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인 걸 이용하시고 상황적인 정보를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초등학교 때 읽었던 탐정 소설책 같은, 탐정 만화책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다들. 뭔가 대단한 수학적 이론 없이 그냥 머리 굴려서 푸는 공식 같은 것도 없고 사실은. 그죠? 자, 넘어가서 이제 역함수 그래프 파트에 있는 15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자, 증가함수는요, 역함수랑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야. 이게 잘 봐봐. 내가 계속 증가를 해. 그러면 y는 x가 있으면 이거 대칭을 시켰을 때 이렇게 되니까 내가 여기를 안 지나가는 한 서로 역함수가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는 기본적으로 누구랑 만난다? y는 x랑 만나.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151번 문제를 풀 때 내가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좌표평면이 있고요. 내가 0 이상일 때는 2분의 1x 더하기 6 그래프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0,6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가파르게 가지죠. 기울기가 얼마? 3분의 4가 되네. 자, 조금 더 과장되게 그릴게요. 이렇게 가파르게 간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거를 y는 x를 그어서 역함수를 구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걸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어차피 이 중간에 무조건 y는 x가 지나가니까 y는 x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도형 자체는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 넓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6으로 똑같죠? 높이에 해당하는 게 이 교점의 뭐? x 좌표만 쏙 빼먹으면 돼요. 그래서 y는 x랑 연립을 해봅시다. 자, 2분의 1x 더하기 6은 x다 하면 얼마죠? 자, x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편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2에서 36으로 나올 거예요. 자, 같은 식으로 3분의 4x 더하기 6은 x자를 풀면 x는 마이너스 18이 나오나요? 3분의 1x 맞죠? 그래서 요 넓이 자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8을 해서 54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죠? 90이고요. 그러면 역함수랑 둘러싸인 것까지 하면 2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80이 됩니다. 여기 보면 끝. 생각보다 간단하죠? 넓이 구할 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는 착한 문제예요.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 역함수와의 교점 구해라 해도 y는 x와 교점 구하고, 증가함수일 때 역함수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해도 y는 x랑 둘러싸인 거 구해서 2배 하고. 그러니까 절대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게. 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끊어가야지. 5분만 쉬었다 할게요.